안녕하십니까, 임성원입니다. 오늘은 명상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명상이 왜 위험한가? 뭐 그건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엄청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 명상의 속성이 이제 무아를 통과해서 얻는 지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명상은 이제 사실 어느 단계에서는 뭐 에고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이 나라는 생각과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그 길을 잃고 방황하기가 쉬운데, 그런 점에서 명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명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명상에 사실 물리적인 위험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뭐 허리나 무릎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나빠지기도 하고, 또 뭐 고혈압 같은 데 걸리기도 하고, 하여튼 뭐 명상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앉아서 하는 이제 정좌 명상의 경우이긴 하지만, 잘 하지 않으면, 뭐든지 그렇죠, 잘 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득을 얻지 못하고 병을 얻는 수도 있습니다. 또 뭐 한쪽으로 너무 이상하게 빠져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반적인 위험이 있죠. 저는 이제 10여 년 전에 북한산하고 만이산을 정말 자주 다녔습니다. 오늘은 북한산, 내일은 만이산. 근데 그 중에서도 산과 바다를 함께 볼 수 있는 만이산을 되게 좋아했고, 둘 다 바위산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적당한 바위에 앉아서 명상하는 걸 즐겼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말을 듣게 됐어요. 근데요, 그 바위 많은 곳에는 뱀도 많아요. 뱀이 그런 데 좋아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자마자, 야, 이거 이제 바위에서 명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제 그때부터 번뇌가 된 거죠. 그다음부터는 막 상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그 뭐 눈을 감고 바위에 앉아 있으면 햇빛 참 좋고 막 햇빛에 몸이 녹아드는 것 같지만, 야, 이거 혹시 옆에 뱀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죠. 물론 이제 그런 게 다 상상 아닙니까? 예, 그런 상상을 넘어서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제대로 된 산매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홀로 이제 뭔가 정진 수행하는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그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상은 물리적으로 이제 위험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인도 얘기를 좀 해보면, 인도에서 이제 숲에 혼자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무조건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일단 생각해 보면 뭐 지네라든지 뭐 그 얘기한 코브라 같은 뱀 이런 거 다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굶주린 맹수도 있을 거고, 진짜 무서운 거는 이제 뭐 도망치고 이렇게 숨어 들어온 죄수들,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못 얻어먹고 굶주린다든지 덜컥 병이 난다든지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고립된 곳에서 홀로 있는다는 게 절대로 낭만적인 것은 아닌 것이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 이제 뭐 경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붓다도 이제 숲속에서 홀로 수행할 때 보면 이런 이제 그 일반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알아차림과 자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그 가지고 버텼다는 것이죠.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 뱀이 옆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아, 내가 그런 것을 상상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나서야, 알아차리기 전에는 와 이러면서 움직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면서 알아차림이 점점 더 이제 깊어지는 것이죠.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 상상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누그러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또 하나의 뭐 관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자애의 마음을 낸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해칠 마음이 없으면 너도 나에게서 긴장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해치지 않음, 악의가 없음, 이런 마음으로서 이제 그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까지 이제 다스리고 주변과 화평을 이루어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려움의 대부분이 주로 상상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에스컬레이트 되면 이제 막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못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런 상상이 우리 편도체를 건드리잖아요. 편도체가 계속 종을 울리잖아요. 야, 위험해, 도망가. 이제 FF 반응.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누르고 침착하게 누르고 안정과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선정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력이 크게 전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숲속이 절대로 수행자에게 낭만적인 곳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명상이 어디 뭐 진짜 험한 데 가서 혼자 토굴 속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화두를 들고 참선하는 스님들도 철 따라서 잘 보호된 곳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뱀이나 맹수나 뭐 이런 걱정은 안 하고, 또 배 굶을 걱정은 안 하고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험이 없느냐? 뭐 위험은 어디나 도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심리적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심리적 위험은 딱 하나죠. 명상하다가 이상해지는 사람 여러 갈래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딱 하나입니다. 자, 원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항상 그 조심해야 되는,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잘못되지 않는가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은 보통 이제 크게 보면 하드한 것과 소프트한 것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이 소프트한 것은 좀 실용적으로 명상을 내 삶에 접목시켜서 내 삶의 질을 좀 올려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일상에 도움이 되려고 뭐 스트레스도 좀 누그러뜨리고 잠도 잘 자고 또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러면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기존의 사회에 더 잘 적응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명상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고, 뭐 스포츠 센터라든지 요가원 같은 데서, 그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좀 더 실용주의적인 사회니까 그게 어필 포인트였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소프트하게 명상을 시작했지만, 이제 하다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는가 하면, 이 정도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스트레스가 안 없어지는구나. 뭐 기껏해야 뭐 조깅 하듯이, 운동하듯이 뭐 이렇게 몸의 땀이 아니라 마음의 땀을 흘리는 정도의 대적력부터 불구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점점 명상을 좀 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긴 합니다. 근데 더 들어가면 내 일상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주저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벌써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자아가. 두 번째는 이제 아예 작심을 하고 나는 뭐 궁극적인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 한번 그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보면 목적은 소프트 하드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느 쪽을 택하든 결국은 어느 길에서 만나는가 하면,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상 구조상 지복에 이르려면, 지극한 행복에 이르려면 무아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하게 시작했던, 처음부터 하드하게 시작했던, 결국 어디서 어느 터널에서 만나냐, 무아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서 빛을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자아는 정말 그 소멸의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항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아는, 혹은 자아가 대표하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심리적 자살과 뭐 다른 게 있나? 마음을 죽여버리는 것과 다른 게 있나? 자아입니다. 명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러다가 내가 진짜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 존재가 소멸한다는 건가? 멸망한다는 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그러니까 끝까지 생각으로 저항을 합니다. 자꾸 이제 이때 이제 생각과 나라고 하는 뭔지 잘 규명할 수 없지만 이게 조금 벌어질 수 있는데, 생각이 나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봐,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너 이러다가 돌아버릴 수가 있어. 너 이러다가 파탄 날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면서
이거 그만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보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공성을 증득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만 공이 눈앞에 나타나면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 옛날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끝까지 이게 생각을 놓아버린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데서 멘붕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설득하는 기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아가 또는 뭐 자아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끝까지 저항을 하거든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저항을, 하나는 이제 두려움, 또 하나는 이제 욕망, 이 두 가지를 자극합니다. 첫 번째는 야 네가 그 지금 하고 있는 명사가 무아라고 하는데 이 무아라고 하는 게 존재의 소멸이야. 근데 없어지는 거야 완전히. 괜찮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딱 위축되죠. 와, 너무 들어가면 안 되나? 두 번째는 세상이 살만하잖아. 아름답잖아. 그리고 뭐 어려움도 있지만 좋은 일도 많잖아. 왜 너무 어렵게 가려고 하니? 이렇게 이제 또 회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자아가 곧 생각이고 생각이 곧 욕망과 두려움입니다. 생각은 욕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뭔지 모르는 내가 그럴 것 같다. 그렇게 생각돼서 주춤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상은 자기가 소멸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상이 뭐냐? 어쨌든 인간을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제 욕망과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도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욕망도 이제 생각보다 나를 불편하게 한다 또는 괴로움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면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과 괴로움으로부터, 즉 나를 불편하게 하는 심적인 문제로부터 완전히 이제 탈출하고 싶은데, 이 해결이라고 하는 게 막 그것과 피투성이가 되게 싸워서 이기는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뭐냐? 잘 살펴본다는 것이죠. watch, 그죠? 그러니까 thinking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결론적으로 이래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이 실상을 잘 살펴봄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허상이구나. 그 허상이라는 것 속에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덧없음, 무아라고 하는 결론도 있을 수 있겠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집착이 점점 이제 느슨해지거나 엷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나중에는 잘 못 찾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막 억누르고 결론을 막 강제로 적용하고 이런 것은 명상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알아차린 결과로 점점 실상이 드러나게 되면서 허상이 fade out, 이렇게 사라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아를 통해서 지극한 행복을 가질 수 있냐, 이룰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홀가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웬만한 건 중요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뭐 그 일을 뭐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나의 그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뭐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강박적으로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것들 점점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진짜 붙잡을 게 거의 없는, 연연해야 할 것이 거의 없는 상태까지 이렇게 가버리면 그거는 싸움은 아니죠.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벗어나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위험에 직면하지 못했다면 아직 명상을 충분히 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역설적으로 명상의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